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슈 파이팅 지난번에 했었는데요. 신용한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의도 충북 정가를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인간입니다. 신용한 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얘기를 연달아 한번 하겠습니다. 현재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충청북도 도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대대적인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 행태가 도덕성 논란을 일으킬 만할 정도로 아주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팩트부터 짚어볼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을 보면 신 부위원장이 지난 2월 3일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지금 차관급 대우를 받는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직 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데일리안이라는 언론에서 어제 보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선거에 출마하려면 공직자는 공직에서 물러나는 게 상식입니다. 물론 현역 단체장인 경우는 현직을 유지하고 선거운동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해도 돼요. 근데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들어가면 그때는 대행체제가 돼서 시장 권한만 정지되는 거죠. 아무튼 공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현역이 아니면 국회의원도 사퇴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양반은 현역 단체장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비후보 등록 서류에 본인 직함을 어떻게 적어냈는지 봤더니 기가 막히게 경력 2개를 넣었는데요. 하나가 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가 전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라고 또렷하게 적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은 차관급 고위 공직자라고 자기가 여기저기 방송 나가면서 떠들고 다니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입인재라는 경력도 논란거리예요. 왜냐하면 정당의 공식 기구 직위에 영입인재가 없어요. 민주당에. 그냥 일회성 이벤트에 불과한 타이틀을 과연 공식 대표 경력에 쓰는 게 맞느냐? 이것도 참 어이가 없는데 선관위 판단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양반이 힘이 세서 그런가? 자, 아무튼 이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공직선거법상 공직자 사퇴 규정을 보면은요, 제 53조 1항에 공직자 가운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라고 명시됐습니다. 이 데드라인이 3월 5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 5일까지 사직서를 제출해서 수리가 완료가 돼야 됩니다. 제출이 3월 5일까지 되는 게 아니라 3월 2일이나 3일에 제출하면 5일까지 수리가 돼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3월 5일 이전에라도 데드라인이 3월 5일이니까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먼저 사직을 해야 한다는 법 규정입니다. 근데 충청북도 선관위 측 해석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데일리안 그 기사 내용을 보면은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차관급인 신용한 부위원장이나 장관급인 김경수 위원장은 당연직이 아니라 위촉위원이므로 사퇴 의무가 있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써도 된다는 거예요. 6월 3일까지 써도 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개뼈다구 같은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전형적인 법의 맹점을 노린 신용한의 꼼수 아닙니까? 지방시대위원회가 뭘 다룹니까? 지역균형발전을 다루는 대통령실 핵심 위원회예요. 지역균형발전을 다룬단 말입니다. 거기 부위원장이 지역 충청북도 도지사 출마한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현직 부위원장이 특정 지역 도지사 출마 선언하고 선거운동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지위, 나라 돈을 이용해서 자기 선거운동한다, 이런 비판이 거셀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거는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고요, 향후 직무수행 과정에서 심각한 이해충돌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당 측에서 이걸로 고소고발할 수 있어요. 굉장히 큰 뇌관이 됩니다. 이대봉에서 아주 훌륭한 비교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엊그제 24일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자 면접에 단독 참석했더라고요. 김두관 지사 얘기도 있었는데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기자들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했더라고요. 다음 주 중으로 위원장직을 내려놓은 다음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 같은 위촉직입니다. 사퇴 의무가 없어요.
선관위 해석에 따르면. 그런데 경남도민에 대한 도리를 지키고자 미련 없이 직을 던지겠다고 한 겁니다. 직을 던지고 선거운동에 뛰어들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직자의 바른 자세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에 대한 기준일 겁니다. 공직자는 바로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신용환 같은 저런 꼼수 쓰는 인간이 아니라 신 부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행보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정체성, 정통성의 차이인 겁니다. 근데요, 현직 유지 논란은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데일리한 기사를 보고 제가 쭉 찾아봤더니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더불어민주당의 당의 정체성과 직결된 집권 여당 당원들을 경악하게 만든 대형 폭탄이 엊그제 26일 터졌더라고요. 여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 일입니다. 근데 신용환은 또 어디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변명질하고 자빠졌습니다. 그 인간을 초대한 민주당 계열, 친민주당 계열 유튜브들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를 위해서 당내 비공개 여론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신 부위원장이 자기 대표 경력을 뭘 썼는지 아세요? 무려 박근혜 정부 장관급 위원장이었던 전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 위원장, 이것을 써서 여론조사를 돌렸단 말입니다.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정부 타이틀을 쓴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이 민주당 후보라고요. 같은 당 후보들이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죠. 기자회견하고 난리가 났죠. 어떻게 박근혜 정권 완장을 차고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 임하느냐. 충청도민과 민주당 당원을 저격하는 행위다. 융단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럼 이 인간이 애초에 당적이 어떻게 흘러왔길래 저런 부도덕한 행동을 하고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큰소리치고 고개 빳빳이 들고 변명하는지. 데일리한 기사를 봤습니다만 팩트체크를 제가 한 번 더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정부 당시 장관급 청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고요. 2017년 무려 보수정당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경선까지 등록했어. 대선 후 나가겠다고 대선 주자로 나섰던 전력도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28년 바른미래당 입당해서 충북도지사에 출마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국힘 계열에서 갈라나온 유승민 까라들이 만든 똑같은 국힘 색깔이라고 봐야죠. 충북도지사 출마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안 됐죠. 그러다가 탈락하고 나서 그해 12월에 탈당하더니 2020년에는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철저하게 보수당 핵심이자 대선 후보까지 꿈꿨던 권력지향형 인물입니다. 그 다음은 어땠습니까? 절정은 지지난 대선이었습니다.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캠프에 기어들어가 정책총괄지원실장, 완전 최고위 핵심 보직입니다. 여기 맡으면서 윤돼지 당선에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돌연 2024년 총선 직전에 민주당의 영입인재 간판을 달고 나타나서 충북 청주 청원에 출마했습니다마는 경선에서 탈락했죠. 왜약하면 보수 정당을 돌고 돌아 단물을 빨다가 정권이 바뀌고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유리해지니까 과거의 영입인재 타이틀을 가지고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위장 전입을 해서 충북지사에 나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충북도민 여론조사하니까 1위가 나와요. 충북 민주당 당원 여러분, 도민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무분별한 인사들이 결국 집권당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최근에 이런 비슷한 사례로 당이 크게 홍역을 치렀잖아요. 이현주 의원 말입니다. 이 인간도 국민의힘 등 보수 정당 전전하다가 민주당으로 건너와서 당원들이 거센 반발을 했죠. 그래서 유튜브에 나와서 뭐 무슨 투사인 양 막 떠들더니 결국 공천 따냈어요. 근데 이 인간이 2019년 보니까 리박스쿨 사태 충격적이었죠.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미화하는 극우단체 리박스쿨 전신 그 단체에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민주당과 개혁 세력을 폄하하고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찬양했습니다.
오죽하면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리박 언주 별명까지 붙었겠습니까? 거센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민주당 옷을 입었지만 속은 뼛속까지 빨간 극우 보수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는 겁니다. 부위원장 사태도 본질적으로 민주당 정체성에 반하는 이재명 정부의 공직자의 기준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제2의 리박 언주 사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당 지도부가 통합, 외연 확장 이런 달콤한 명분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썩은 정당 출신들을 무분별하게 영입인재로 포장해 받아주면 그동안 수십 년 봉사하고 희생하며 민주당을 지킨 유능한 민주당 후보들은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결국 그 치명적인 피해는 고스란히 이재명 정부와 집권 여당에게 돌아올 겁니다. 이미 뼈아픈 선례를 치렀잖아요. 불과 한 달 전 이 대통령이 야심차게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던 이해훈 전 의원 낙마 사태 잊었나요? 이 양반 역시 보수정당 출신으로 통합형 인사라면서 발탁했죠. 근데 뭐였습니까? 자녀 문제, 보좌진 갑질 문제, 아파트 부정청약, 온갖 파탄 의혹들이 터져 나오니까 오직하면 대통령이 임명을 자진차로 했어요.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 지명 28일 만에 불명예 퇴진을 했습니다. 정권 초기 국정 동력에 찬물을 끼얹는 엄청난 리스크였죠. 도덕성에 심각한 하자가 있고 철새처럼 4번이나 당적을 바꾸면서 정체성마저 훼손된 신용한 부위원장 같은 인물이 집권 여당의 도지사 후보로 나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자 당원들을 철저히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근데 엊그제 김민석 총리가 충청도 K국정 홍보에서 신용한만 3번이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머지 송기섭, 노영민 후보들은 뭐 빙다리 핫바지입니까? 왜 그래요 도대체? 왜 보수에 함몰되는데요? 왜 정신 못 차립니까? 당신들이 만든 여당이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국민이 투쟁을 통해서 대법원 압박해서 대통령을 만들고 여당을 만든 사람은 그 한겨울 투쟁한 국민들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왜 민주당에 봉사하고 희생하고 오랫동안 경력을 쌓으면서 실력 있는 민주당 후보자들을 외면합니까? 당의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철저한 정체성 검증을 해야 됩니다. 안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 양반 과거 박근혜 청년위원회 위원장 할 때 주식 문제로 끝까지 싸워서 소송 대법원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아무리 하려고 네이버 구글 다 뒤져도 다 지웠는지 어쨌는지 기록이 안 나와요. 이거는 의혹으로만 제기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민주당 후보라고요? 이런 사람이 1등이 나온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슈 파이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